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케치업 2022 강사 최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웨어하우스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3D 웨어하우스가 뭔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3D 웨어하우스란 스케치업 사용자들이 자신이 만든 모델링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3D 웨어하우스는 파일 메뉴에서 3D 웨어하우스 Get 모델, 쉐어 모델을 선택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델링 공유 사이트인데 무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을 공유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내가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만든 모델링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도 있어요. 3D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파일 메뉴에서 찾아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먼저 스케치업 화면에서 3D 웨어하우스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상단 메뉴 파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3D 웨어하우스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먼저 보시면 컴포넌트를 공유할 거냐, 이 모델을 공유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을 스케치업에서는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쉐어 모델 할 거다 선택해 주시면 이 모델을 먼저 저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컴포넌트를 공유를 하든지 모델을 공유하든지 어찌됐든 지금 이 파일, 이 모델을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파일 Save As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경로 값에다가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뭐 테스트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고 저장 눌러 주시게 되면 저장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상단 메뉴 파일 들어가셔서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시게 되면 쉐어 모델, 뭐 쉐어 컴포넌트 들어가셔도 일단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쉐어 모델 들어가시게 되면 3D 웨어하우스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지금은 내가 쉐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델의 디테일에 관한 부분을 설정해라 라고 뜨는데요. 닫기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창도 닫기, 이 창도 일단 닫아주시게 되면 3D 웨어하우스 대화 상자가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3D 웨어하우스는 보시는 것처럼 공유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현재 공유되고 있는지 쭉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 스케치업을 배우는 단계이고 내가 포트폴리오 등등을 작성을 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본인이 만드신 것을 공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불러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내가 어떤 모델을 불러올 건지 검색을 해 주셔야 돼요. 상단의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 주시는데 한글로 검색을 해 주셔도 되고 영문으로 검색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 공유 사이트는 스케치업 유저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한글로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영문으로 검색을 해 주시면 더 많은 모델링들을 다운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문으로 검색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의자, 보통 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 디자인 할 때는 많이들 제품 디자인의 포트폴리오용으로 쓰지만
실내 인테리어나 또는 건축, 실외,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소품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자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쳐서 기다려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 내려가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의자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원하는 모델에서 클릭 또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에서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위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얘를 이 모델에다가 다이렉트로 다운을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다이렉트로 다운 받을 거니까 예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다운로드 되는 중이다. 3D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얘는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린 편이에요. 모델이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면이나 선 등등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 왜 멈췄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세요. 그 다운로드 중이라는 동그란 모양의 화살표가 없어질 때까지 마우스 가만히 놓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화면이 이렇게 대화 상자 사라지고 마우스 옆에 내가 선택한 모델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옆에 떴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 컴포넌트 대화 상자 보시게 되면 내가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컴포넌트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컴포넌트 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폴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 내에, 이 파일 내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컴포넌트에 홈 버튼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in 모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모델 안에 있는 애들을 보여주겠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 모델과 내가 지금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의자가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그룹처럼 덩어리가 돼 있는 형태다 라고 돼 있어요. 덩어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의 바운딩 박스가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운로드가 됐어. 기본적으로 얘는 컴포넌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편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컴포넌트 편집한 거랑 똑같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메뉴가 뜬다고 했었죠. 여기서 에디트 컴포넌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불필요한 거 선택 딜리트, 불필요한 거 선택 딜리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재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편집을 해주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편집 상태에서 편집을 해주셔도 돼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은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재질까지는 설정을 안 할 거고요. 보시면 지금 컴포넌트 안에 또 이렇게 그룹화, 덩어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에디트 컴포넌트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상세하게 얘네들 이렇게 각각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모델링을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룹이면 그룹 형태, 컴포넌트면 컴포넌트 형태, 그룹도 1개, 2개, 3개, 10개가 모여서 그룹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컴포넌트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를 불러왔지만 선택해서 봤더니 이렇게 큰 바운딩 박스가 돼 있어. 얘는 그러면은 그룹 아니면 컴포넌트 형태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에디트 그룹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그룹의 형태이네요. 그래서 그룹의 형태야 다시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각각의 객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에디트 모드에서 나갈 거다라고 하시면 빈 공간 클릭, 점선 박스 없어질 때까지 빈 공간 클릭, 빈 공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 컴포넌트 상태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뭐예요? 컴포넌트예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컴포넌트 트레이에서 클릭해서 불러와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3D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교환을 보시면 게임기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모양이 닌땡땡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게임기를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항상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고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는 대로 그 형상만 보고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나중에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케치업이든지 3D 맥스이든지 라이노든지 간에 특히나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어떤 거를 그리고 걔를 그릴 때는 어떤 툴을 써야지 라는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꼬이는 일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게임기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덩어리를 나누어 보게 되면 전체 바디가 있고 바디 가운데에 화면이 있고 그리고 버튼들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바디 몸통 부분을 나는 렉탱글을 그리고 코너 부분을 둥글게 깎아서 높이 값이 일정하니까 돌출을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가운데 화면은 거기에서 분할이 되어 있는 형식이니까 윗면에다가 라인을 그려서 면을 분할시키고 그 면을 다시 아래로 돌출을 시켜서 만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얘를 하나의 그룹처럼 만들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버튼을 원을 그리고 돌출시키고 원을 그리고 돌출시켜서 똑같이 생긴 것들은 복사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계획을 꼭 세우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많이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처음에 내가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를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3D 모델링이라는 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실 때 계획을 잡고 하셔야지 그 다음 계획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면서 본인의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러면서도 시행착오는 계속 겪게 될 거예요. 아무튼 게임기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 몸통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죠. 스케치업에서 일단 새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 거예요. New 들어가서 나는 얘 저장 안 할 거야. 아니요. 일단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새 파일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템플릿이 전혀 다른 템플릿이 열리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케치업을 그냥 닫아주세요. 스케치업을 닫고 다시 열어주시면 돼요. 물론 템플릿을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지정해서 열어줄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아키텍처럴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서 다시 열어주도록 할 거고요.
기본값은 보기 형식이 원근법이 들어가 있는 퍼스펙티브 형태예요. 상단 메뉴 카메라에서 나는 원근법을 뺀 투시법으로 볼 거다.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작업할 때 같은 길이는 같은 길이 값으로 보인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베이스 모델은 지금은 제가 좀 과하게 크게 그릴 거니까 일단 딜리트해서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뷰를 위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탑 위에서 뷰 시점을 맞춰주고요. 사이즈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냥 대충 무시하고 할게요. 사각형 그릴 거야. 사각형 클릭해서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게임기는 코너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깎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아크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크를 그리실 때 그냥 아크를 그리셔도 되고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정확히 내 구석을 똑같이 둥글게 깎아줄 거다 라고 하시면 이 사각형을 옵셋 들어가셔서 원하는 둥글기 값만큼 이렇게 옵셋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옵셋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크 들어가셔서 이 옵셋한 사각형 안쪽에서 선을 쭉 빼시게 되면 참조선이 떠요. 보시면 지금 보라색 또는 빨간색 등등의 참조선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참조선에 맞춰져서 클릭, 참조선에 맞춰져서 클릭, 그 다음에 R 값은 탄젠트 투 엣지 보라색 탄젠트 떴을 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전부 다 동일한 R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걸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간편하게 이렇게 참조선을 이용을 해서 탄젠트 스냅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모서리에서 똑같이 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조선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로테이트를 해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선택 툴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거는 선택 딜리트, 불필요한 거 선택 딜리트, 불필요한 거 선택 딜리트, 불필요한 거 선택 딜리트. 안쪽의 선도 제가 이 아크를 그리기 위해서 그렸던 거기 때문에 지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점을 돌려서 이제 돌출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푸시풀을 사용해서 원하는 값만큼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시면 일단 이 게임기의 전체 바디가 완성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다시 교환해 보시면 이제 화면이 있어요. 양쪽에 컨트롤러 등이 있고 가운데에 화면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스케치업에서 뷰를 탑으로 맞춰 주시고요. 라인 들어가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정확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컨트롤 Z 되돌아가기, 컨트롤 Z 되돌아가신 다음에 아까처럼 옵셋을 사용해서 원하는 값만큼 이렇게 오세요. 오시고 불필요한 선은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 라인으로 선을 연장해서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3D는 잔머리를 잘 굴리셔야 돼요. 잔머리를 잘 굴리면 작업이 편해져요. 그런 다음에 이 화면이 프레임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옵셋 들어가서 안쪽에서 옵셋 간격 복사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평면에 있어요. 푸시풀을 사용해서 안쪽에 있는 면을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제가 선을 옵셋하고
위로 아래로 연장했기 때문에 중간에 푸시풀 했더니 이렇게 선 생긴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불필요한 선은 재질 넣을 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 반대쪽도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을 안쪽에다 만들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다시 교환 보시면 그 화면에서도 화면이 나뉘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화면을 다시 나눠줄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옵셋 들어가셔서 원하는 만큼 간격 복사해서 화면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화면이 안에 작다 해서 나는 좀 더 크게 해줄 거다 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전부 다 선택하세요. 전부 다 선택하시고 엑스레이 모드 켜서 제대로 선택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선택하실 때 면 위에서 클릭하면 면만 선택이 되고 면 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면과 그 면을 둘러싼 선들이 같이 선택이 되고 면 위에서 따다닥 트리플 클릭하시게 되면 그 면과 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면 하나의 덩어리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트리플 클릭하는 방법도 추천해요. 따다닥 트리플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줄 거야. 메이크 그룹 해주시게 되면 그룹의 형태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방향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큰 버튼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하나 그리고 하나 나머지 3개 복사해서 오른쪽도 복사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탑 위에서 원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클릭해서 일단 버튼 하나를 on face in 그룹 해주시게 되면 말 그대로 그룹의 페이스 면 위에 작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그려주시고요. 얘를 돌출을 원하는 만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옵셋해서 위의 면을 분할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푸시풀로 돌출을 시켜서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푸시풀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돌출값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해서 선택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이크 그룹해서 그룹으로 설정을 했어요. 다시 위에서 원을 하나 얘랑 센터 맞춰서 그릴 거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참조선 이용해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가 방향 버튼이 될 거예요. 이거를 푸시풀로 돌출을 시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따다닥 트리플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서 그룹의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얘를 탑 위에서 보고요. 하나 선택하고 무브해서 컨트롤 누르고 아래로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무브 사용해서 복사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무브 사용해서 복사 이렇게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선택해서 무브 사용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정확히 내가 내 방향으로 배열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려면 다른 도구나 다른 보조선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대충 형태만 갖춰 보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오른쪽에 그대로 복사만 해주시면 되겠죠. 탑 뷰에서 먼저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무브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대로 위아래 바뀔 거예요. 선택하셔서 무브 아래로 내려주도록 하고요. 이번엔 반대로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내가 제대로 맞게 선택했는지 확인 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무브 사용해서 위로 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시점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완성이 다 됐다라고 하시면 카메라에서 퍼스펙티브, 원근법이 적용이 된 퍼스펙티브 각도로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작업한 이 게임기를 저장을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 메뉴 파일 들어가셔서 Save As, 지금 저장을 한 번도 안 했고 바로 저장을 처음 시키는 거기 때문에 Save As 들어가셔서 원하는 경로값 찾아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름, 한글도 상관없어요.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경로값 들어가서 게임기 SKP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SKP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면 내가 스케치업에서 언제든지 열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스케치업 2022 제6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